이 전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귀가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아무래도 이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제 가장 20개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어제 첫 재판에 나와서도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자청을 해서 진술을 했거든요. 이만큼 그런 김백준 전 기획관마저 방조범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주범으로 공소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여러 차례 적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. 사실 법원에서 가장 크게 고려를 하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. 뭐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법원이 기각과 발부에 가장 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법관들도 다 손을 꼽고 있지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현재까지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 내지는 참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. 이제 이런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검찰도 이제 조만간 수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대검에 보고를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로 보고를 한 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장 기자가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44일 만에 검찰에 섰고요. 그리고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요. 마지막으로 그래서 검찰이 김용 여사 등 히든카드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이란 내용까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언제가 될지,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가 될지 등등이 관심사로 남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귀가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아무래도 이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주범으로 공소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여러 차례 적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. 사실 법원에서 가장 크게 고려를 하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. 뭐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뭐 도주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제 가장 20개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어제 첫 재판에 나와서도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자청을 해서 진술을 했거든요. 이만큼 그런 김백준 전 기획관마저 방조범에도 불구하고 구속 검찰로서도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. 이제 이런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검찰도 이제 조만간 수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대검에 보고를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로 보고를 한 뒤 결정을 할 것으로 이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법원이 기각과 발부에 가장 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법관들도 다 손을 꼽고 있지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현재까지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 내지는 참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